등에서 불리한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려는 취지에서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풍선 효과가 수도권으로 번지면서 경기 인천 지역의 6억 원이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꺾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정책 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이용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흥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 거래 중 6억 원 이하 비중이 가파르게 줄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오늘까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경기도의 중소형 아파트 거래는 6만 2,600여 건입니다. 이 중 6억 원 이하 거래는 4만 4,500건입니다. 71%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약 85%였고 2019년에는 89%였습니다. 6억 원 이하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올해 들어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인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인천은 2019년 98%에서 지난해 95%, 올해 84%로 줄었습니다. 6억 원 이하는 서민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이용 요건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를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에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또 6억이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또 뭐 심지어는 9억이 넘어가거나 이러면은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어떤 그런 지역으로 일종의 이제 뭐 풍선 효과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풍선 효과가 수도권으로 번지면서 서민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김흥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파트 청약 시기를 본 청약보다 1년에서 3년 앞당기는 사전 청약이 공공택지의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로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짓는 아파트에만 사전 청약이 적용되었는데요. 일반 공급에서 부양가족수나 소득 요건 등이 불리한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려는 취지에서 사전 청약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공공택지의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사전 청약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민간 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국토부는 오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청약은 일반 청약보다 2, 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주택난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와 도심 핵심 입지에 사전 청약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급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그간 공공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해온 사전 청약을 민간 분양과 3080 플러스 물량에도 확대 적용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총 10만 1천 호를 추가로 조기에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분양은 약 2년, 3080 플러스 물량은 약 1년 이상 청약 일정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동산 가액이 3억 3천만 원 이하이거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공급됩니다.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비율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됩니다.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1년 새에 3만 6천 명 늘면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 기대감에 주택을 추가 매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0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택 1,852만 6천 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596만 8천 호로 1년 전보다 28만 호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주택을 가진 개인은 1,469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36만 1천 명 늘어났습니다.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전년과 같은 1.09호였습니다. 특히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총 232만 명으로 1년 전 228만 4천 명에 비해 3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 소유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젊은 세대의 영끌과 패닉바잉 등으로 30세 미만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30세 미만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전년보다 18,000 가구 늘어난 18만 7천 가구로 증가율로 보면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5일 국회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여야 모두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격론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 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율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선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값 아파트 공급을 약속한 김헌동 전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제51대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신임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임기는 11월 15일부터 3년입니다. 김 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서울시 역점 사업인 장기 전세주택과 건물만 분양하는 정책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취임 이후 사장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온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역세권 등 교통과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택지와 공공주택을 확보할 것이라며 서울 전 지역에 유휴부지 등의 토지를 확보해 공공택지로 개발하고 토지를 비축해 필요할 때 즉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 사장의 경영 방침을 두고 향후 서울시 의회와 일부 자치구 간 갈등이 예상되는데요.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 의회의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김 사장의 전문성이나 경영 능력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왔으나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이유로 허수아비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중심의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풍선 효과가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데다 청약 경쟁도 치열한 상황인데요. 아파트보다 대출받기가 용이하고 청약 당첨 확률도 높아 실거주를 비롯해 투자 수요까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 거래는 지난 10일 기준 5만 1,40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만 8,605건보다 약 5.7% 증가했습니다. 올해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지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난해에도 가장 많은 거래량이 기록됐는데 올해는 한 달이 아직 남은 시점에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규제로 인해 투자 수요와 실수요 모두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면서 수요층이 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있는데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출 규제와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 그리고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오피스텔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몰리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최용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입니다.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중심으로 지난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은 0.20%를 기록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도 0.13%를 기록해 상승률이 전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했고 수도권도 0.21%를 기록해 전주보다 0.02%포인트 줄었습니다. 지방도 0.18%를 기록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줄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164개로 전주보다 2개 줄었고 보합지역은 2개로 전주보다 2개 감소했습니다. 전주보다 하락한 지역은 10개로 전주보다 4개 늘었습니다. 이어 지역별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와 금리 인상 우려, 계절적 비수기 등 다양한 하방 압력으로 매수 심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거래 활동이 감소하며 상승폭도 전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하며 0.13%를 기록했습니다. 용산구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이촌, 한남동 위주로 0.25% 상승했고 마포구는 직주 근접성이 강한 공덕, 상수동 대단지 위주로 0.20% 올랐습니다. 종로구는 홍파, 교복동, 신축 단지 위주로 0.25% 상승했습니다. 이어 서초구는 방배, 서초동, 신축 위주로 0.21% 올랐고 송파구는 잠실, 문정동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단지를 위주로 0.19% 상승했습니다. 강남구는 개포동 위주로 0.18% 올랐고 강동구는 고덕동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0.14% 상승했습니다. 다만 하락 거래도 발생하며 강남 4구 전체 상승폭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강남 4구 이외의 동작구는 사당, 신대방동, 역세권 위주로 0.15% 상승했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연수, 선악동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루어지며 0.43% 올랐고 부평구는 정비사업 등 기대감이 있는 십정, 청천동 위주로 0.33% 상승했습니다. 중구는 중산, 운서동 등 상대적 저가 인식이 있는 단지 위주로 0.31% 상승했고 미추홀구는 관교, 용현동, 구축 위주로 0.29% 올랐습니다. 경기 안성시는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공도읍 등 구축 위주로 0.55% 올랐고 이천시는 정주 여건 양호한 갈산, 창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0.53% 상승했습니다. 오산시는 인접 지역 대비 저가 인식이 있는 궐, 은계동 위주로 0.39% 올랐고 군포시는 정주 여건 개선 기대감이 있는 대야미, 부곡동 위주로 0.37% 상승했습니다. 다만 경기 지역은 대체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전체 상승폭은 0.03%포인트 줄었습니다. 이어 전세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상승률은 0.15%를 기록해 상승폭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도 상승폭이 전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했고 수도권도 전주보다 0.02%포인트 줄었습니다. 지방은 0.15%를 기록해 전주와 동일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167개로 전주보다 1개 늘었고 보합지역은 4개로 전주보다 3개 줄었습니다. 하락한 지역은 5개로 전주보다 2개 늘었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학군 및
역세권 지역 중저가 수요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다만 대출 규모 축소 및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하며 상승폭이 전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0.11%를 기록했습니다. 중구는 황학, 신당동 대단지 위주로 0.18% 올랐고 마포구는 공덕, 창전동 등 상대적 중저가 위주로 0.17% 상승했습니다. 은평구는 불광, 응암동 등 역세권 중소형 위주로 0.17% 상승했습니다. 강동구는 명일, 암사, 천호동 등 역세권 중저가 위주로 0.14% 상승했고 강남구는 학군 수요가 있는 도곡, 역삼동과 압구정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11% 올랐습니다. 서초구는 잠원, 반포동 위주로 0.11% 올랐고 송파구는 잠실, 방이동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0.06% 상승했지만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상승폭은 축소됐습니다. 강남 4구 이외의 동작구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사당, 신대방동 위주로 0.14% 올랐고 구로구는 구로, 신도림동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0.14% 상승했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 신도시 내 학군이 우수한 지역과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0.44% 올랐고 미추홀구는 관교, 하객동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26% 상승했습니다. 계양구는 계산, 작전동 위주로 매매 가격 상승과 동반해 0.22% 올랐고 부평구는 십정, 부계동 위주로 0.17% 상승했습니다. 경기 이천시는 중일, 장전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0.47% 올랐고 안성시는 당황, 옥산동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0.44% 상승했습니다. 시흥시는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은 목감, 도창동을 중심으로 0.44% 올랐고 오산시는 시외곽 양산, 청호동이나 주거 환경이 양호한 세교, 원동을 중심으로 0.37%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부동산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용민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들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단지들 살펴볼까요? 예, 먼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분양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아파트보다 핫한 주거 상품이 바로 오피스텔인데요. 네. 특히 이번 주 서울에 오피스텔 분양이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다십리동에 들어서는 답십리역 지웰 에스테이트가 22일 분양을 시작합니다. 5호선 다십리역 초역세권에 자리하고 있고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로 총 144실 전호실이 전용 5구제곱미터 투룸입니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통장이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고 입주 전까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파트와 달리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 없고 실거주 의무가 없어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매물로 평가됩니다. 네. 앞서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최근에 이 오피스텔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면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중에서도 서울에서 공급이 되는 오피스텔 분양 소식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파트에 대한 일정을 살펴볼까요? 네, 경기도에서는 광주 행전타운 아이파크가 22일 1순위 일반 접수를 시작합니다. 기반 시설과 인프라가 계획적으로 구축되는 송정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하는 이 단지는 광주 원도심과 행정타운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하는 신흥주거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순위 일반 청약 대상자는 청약 저축 가입 기간 2년 이상, 예치금 기준에 맞는 경기도 광주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 및 서울 거주자입니다.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고 분양가는 5억 3천만 원대에서 6억 3천만 원대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 경기 파주에서도 운정 신도시에 들어서는 제일풍경채 3차 그랑프레가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일단 운정 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갖춰진 곳입니다. 현재 다양한 교통 호재 및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풍부한 호재까지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18층, 8개동,
총 452가구, 전용면적 118제곱미터로 구성됩니다. 특히 이 단지는 고원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단지 내 산책로, 휴게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단지 주변에 녹지 공간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청약 일정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은 어디인가요? 네, 수원에서도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수원 하우스토리가 23일 1순위 접수를 진행합니다. 네. 이 단지는 대우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하 1층, 지상 11층, 14층, 2개동 총 135가구 규모로 지어집니다.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60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단지는 중앙호수공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다목적 운동장이 마련되어 있는 만석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학군이 눈에 띄는 곳입니다. 단지를 중심으로 한일초, 수일초, 파진초, 다슬초, 송원초가 인접해 있고 수일여중, 수일중이 인근에 위치합니다. 여기에 경기과학고와 조원고, 수일고도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 국도와 인접해 의왕과 평택으로 이동이 용이하고 수원 외곽 도로 개송으로 영동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합니다. 화당역까지 직선거리 18km에 위치해 있어 서울까지 20분대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분양 일정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방에서도 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는 지방의 단지들 살펴볼까요? 네, 먼저 전남의 새로운 주거지로 자리 잡은 남학 신도시 오령지구에서 힐스테이트 오령이 23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분양 일정을 시작합니다. 용 면적 84제곱미터 2개 타입으로 총 830가구를 분양합니다. 오령지구 인근에는 상업시설과 공공청사 건립이 예정돼 있고 전남도청, 전남경찰청 등이 있는 남학지구까지 차량으로 약 1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반경 2km 이내에 아카데미 빌리지가 위치해 있어 학세권 단지로 분류됩니다. 특히 오령지구는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실스테이트 오령도 합리적인 가격의 분양가를 형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아울러 비규제 지역이지만 공공택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가 적용되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5월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부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부산에서도 분양단지 기다리고 있죠. 네, 이어 부산 남구에서는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이 23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네. 총 449가구 중 144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단지는 전세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고 세대 구성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평면 구성을 제공합니다. 이 단지는 못굴역 역세권에 위치해 기존 대연동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대연동은 약 1만 3천 세대 민신도시급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미래 가치가 높은 신주거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근 대연 3지구는 4,438세대, 대연 8구역은 3,53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 대단지 아파트 프리미엄까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 남구청과 남구보건소, 남부교육지원청, 부산문화회관, 부산박물관 등이 주변에 있고 부산 대표 대학가 상권인 경성대, 부경대 상권 이용도 편리합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대로변을 건너지 않고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연포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회원 중 부산세무고, 부산중앙고도 가깝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도 포항 펜타시티에 들어서는 대방 엘리움이 25일 이 단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네. 포항 펜타시티는 포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메가트로닉스 및 부품 소재, 바이오 의료, 그린 에너지, 지식 서비스 등의 업종 기업을 유치해 첨단 산업 구조 단지를 조성하는 특별 구역입니다. 연구 및 산업단지에 주거까지 더해지면서 대방 엘리움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 인근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외국 교육기관이 위치해 있고 2023년 1월 경북 동부청사가 준공 예정입니다. 네. 지방일수록 그 지역의 특색이 또 워낙에 뚜렷하니까 그에 따른 이 아파트 청약 소식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네, 이어 전북 남원에도 신규 아파트가 분양 예정입니다. 네. 남원 오투 그란데 디아트가 오는 26일 이 단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단지는 앞서 공급된 남원 오투 그란데 퍼스트 시티와 함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남원 2차 오투 그란데 디아트는 희소 가치가 높은 중대형 규모로 구성됐고 총 226가구 규모입니다. 남원시는 2009년 이후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물량이 부족해 대기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금산, 광안로원, 춘향 테마파크 등이 가까이 있어 여가 생활을 즐기기 좋고 이마트와 롯데하이마트, 춘향골 공설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도 가까이 있습니다. 분양 단지 소식들 들어봤습니다. 최용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고 분양시장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핫한 소식 들고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